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한 MJ입니다. 캐스크, 오크통의 차이가 이 맛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죠. 그 전에 뭐 물을 어떻게 쓰느냐, 보리를 볶았냐, 또는 옥수수를 넣었냐, 뭐 위트를 넣었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오크통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는 참나무, 물참나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수령이 한 70년에서 100년은 되어야 배워서 쓸 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미국의 오크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 이제 쓸 제목이 되었다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건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캐스크가 귀하고 비싸지고 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하죠. 쉐리 캐스크, 뭐 페드로 히메네즈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도 그 전에 넣었던 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버번 같은 경우는 나무를 베어서 그걸 건조시켜서 그대로 첫 번째 위스키를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스코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어떤 술을 넣었느냐, 쉐리, 뭐 포트와인, 뭐 이런 것들, 쉐리 같은 경우를 많이 쳐주잖아요. 제가 많이들 얘기했고,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나오는 주정 강화 와인을 얘기합니다.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에서 만드는 건데, 지역 이름이죠 사실은. 그 헤레스를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 쉐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백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와인이 발효가 끝났는데 그거를 옮기려다 보니까 계속 발효가 돼버린단 말이죠. 잘못하면 보관하다가 상해버려서 식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정 강화 브랜디를 첨가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만든 드라이한 광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팔로미노라는 포도 품종을 쓰는데, 페드로 히메네즈, 제가 이제 PX 캐스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품종이 있어서 그 포도를 사용하면 같은 쉐리 안에서도 페드로 히메네즈 따로 나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사실 포트캐스크, 포르투갈의 도우루강 하류에 보면 이제 포르투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이거 코로나 끝나면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포르투갈의 질 좋은 와인을 운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항구가 있으니까 운반을 많이 했겠죠. 근데 또 역시 상하거나 이제 다른 지방으로 뭐 적도를 넘어가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드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첨가해서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듭니다. 훨씬 단맛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술을 보관했던 통을 가져다가 위스키를 보관하면 그 앞에 술의 캐릭터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달큰하다, 눅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맛이 아니라 오래된 치즈들 중에도 그런 쿰쿰한 냄새 나는 거 있죠. 그런 단맛이에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단맛이라는 게. 근데 정말 이 애호가들은 쉐리 캐스크에 담았다, 뭐 맥켈란이나 글렌드로낙이나 이런 위스키들에 너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그 깊고 눅진한 그 뭔가 습한 지하실에 그 맞는 그런 단맛, 거기서 만드는 달고나의 냄새,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침 고인다, 그런 게 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뭐 맥켈란, 뭐 글렌드로나 이런 다 싱글 몰트잖아요. 싱글 몰트의 개념도 나중에 술의 이제 계보라든가 이런 구분,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제대로 드리겠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단식 증류로 만들어야 되고, 뭐 보리의 품질을 뭘 쓰느냐, 어떤 보리를 쓰느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다른 증류소에 위스키를 섞지 않고 단일 증류소에서 단식 증류기로 증류한 위스키, 그렇다고 아무것도 섞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네 증류소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술들을 예를 들어서 15년 숙성으로 내보낼 거야. 그러면 이 15년 이상 숙성된 술들을 가지고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17년도 섞고 25년도 섞고 뭐 이렇게 해서 싱글 몰트라는 위스키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도 섞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인 블렌디드 위스키, 우리 뭐 이런 로얄 살루트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의 뭐 대표 주자죠. 이런 위스키를 포함해서 블렌디드 위스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가만을 가지고 만든 싱글 몰트를 키몰트로 해서, 이 회사가 이제 키몰트 회사라고 했죠. 스트레디슬라. 네.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의 술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옥수수라든가 뭐 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위스키까지 섞어서 자기네들의 맛을 이거야 하고 내는 거죠. 그 이후에 뭐 32년을 보관을 했든 뭐 18년을 보관을 했든 이런 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초치 오크통에 넣기 전에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오크통들에서
무엇을 섞어서 병입을 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조니 워커 그린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거 제가 왜 좋아하냐, 몰트 위스키 4개만을 섞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그게 제가 대단히 막 몰트 위스키만 좋아해 이런 건 아니지만 맛이 캐릭터가 정확하고 자기만의 그 풍미, 사실 싱글 몰트는 고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블렌디드 위스키는 대중적이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젠틀한 맛을 내는데, 반해서 이제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아드백 같은 경우 그 피트함과 다른 뭐 글렌피딕이나 글렌리벤만의 그 맛이라든가 다 각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블라인드로 했을 때 정말 전문가들은 그걸 맞출 수도 있고, 이 캐릭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싱글 몰트라고 해서 아무것도 섞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섞기도 하고요. 에이 뭐야, 그러면 뭐 옥통의 그 맛 본연의 그걸 즐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캐스크 스트렝스가 있죠. 네, 캐스크 스트렝스 요거 8년 숙성이 아니라 배치 8번이라고 써있고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아예 써있잖아요. 배치 8번은 뭐냐, 이 여러 개의 오크통들을 모아서 물을 타지 않고, 사실 도수가 엄청 높아요. 알코올 도수 61% 보이나요? 네. 도수가 높은 이유가 오크통에서 꺼내서 물을 타지 않고 그대로 내기 때문에 도수가 그 배치마다 자기네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캐스크에서 딱 꺼내서 하지 않고 여러 캐스크들을 놔두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맛을 평균을 내서 8번 버전으로 냈다, 그런 뜻입니다. 배치 8번이라는 거는.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글라날라키 같은 경우는 배치마다 맛이 다르고 지금 4번 배치가 나왔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캐스크 스트렝스라서 그렇게 배치마다 맛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캐스크끼리 섞는 거 말고 정말 한 통 거기서 나온 건 없나요? 바로 싱글 캐스크입니다. 싱글 배럴이라고도 하고, 캐스크 스트렝스는 버번에서는 배럴 프루프로 많이 쓰죠. 요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싱글 배럴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둘 다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뭐냐, 보시면 7404 아예 캐스크 넘버가 써있죠. 이 캐스크 하나의 통 7404, 그리고 사이즈는 페드로 히메네즈 펀천입니다. 펀천 같은 경우 사실 캐스크도 크기별로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위스키 스탠다드는 200리터의 배럴 정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320리터 펀천, 그리고 제가 중문의 자랑이라고 자주 이야기 드렸던 카발란 요거 비노 바리크인데요. 바리크는 사이즈 이름이고 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을 뜻하는 포르투갈어죠. 바리크 같은 경우는 3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캐스크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술의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써 있어요. 137병 중에 제 거는 85번째 병이죠. 85번째 병인 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정보를 자세하게 줬어요. 이 1993년에 증류를 해서 통에 보관했다가 2019년에 꺼내서 병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93년 7월 9일에 증류를 했다고 써있죠. 그래서 숙성 연수는 25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몇 년산, 25년 산이네? 와, 로얄 살루트 32년 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여러 번 얘기했죠. 사실 몇 년 산 이런 거는 요런 데다가는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산이에요? 93년 산인 거죠. 대신 25년 숙성, 그죠? 그리고 보통에 제가 이제 마시는 뭐 16년, 18년, 21년 요런 것들은 21년 숙성, 18년 숙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O, year old, 몇 년,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뭐 맥켈란 12년, 글렌알라키 15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몇 년 산 이런 거는 잘 쓰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만 쓰는 거죠. 숙성연수 표기가 안 된 거를 NAS, Non-Age Statement라고 해서 NAS 위스키라고 하는데,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자꾸 꼼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단순히 꼼수는 아니고, 이렇게 뭐 25년 숙성 위스키는 그 이후에 뭐 27년, 뭐 30년, 사실 글렌드로낙 18년 숙성이 몇십 년 된 원액까지 넣었다고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맛있다고들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사실 이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아니 사실은 우리 30년 숙성도 넣었는데 18년이라고 표기해서 내보내기가, 연숙성 표시를 하지 않고 처음에 내보내거나, 또는 아드백 같은 경우는 10년 숙성 말고는 대부분 이름을 붙입니다. 보기에 브랜드화하기 좋고,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중에 최고봉은 사실 맥켈란이죠. 에디션 넘버 시리즈 지금 6 나와서 또 난리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캐릭터를 만들고,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액이 워낙에 점점 고숙성 원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맛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무 숫자에 현혹되지 않게, 헷갈리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뭐 고숙성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 돈값을 하고 숙성의 시간의 맛을 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도 맛은 자신이 있는데 숫자에 사람들이 연연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새로운 이름을 달고 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단 초반 공부라면 공부고 또 이야기라면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건 극히 일부고 좀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가끔 한 번씩 공부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는 살루트!